이상열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30일 오후 5시 30분께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일본 교과서에 왜곡된 기술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0일 일본의 각종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부터 주로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검정조사 심의에는 이날 296종의 고교 1학년 교과서를 통과시켰는데 공공, 지리총합, 역사총합 등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명기되어 있고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열도, 러시아와의 분쟁지역 쿠릴 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규정하면서 시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즉각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성명에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교과서가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 은폐했다고 보고 이런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초중고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 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하고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일 관계의 얽힌 매듭을 푸는 첫걸음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일본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도 체험관을 신축하고 노후된 기존 체험관을 개선하는 한편 독도 지킴이 학교 120곳을 운영한다면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상황에도 학교별로 독도 교육주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부과학성은 2016년 3월 18일 검정조사 심의회에서 2017년부터 사용될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27종에 대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고 2018년 3월 30일자 간보에 2022년부터 실시하는 고교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가치라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이 고교 학습 지도 요령 시행 시점을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도록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2019년 3월 26일 2020년 새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4학년에서 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의 교과서는 3단계의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교과서로 검토되며 학습지도 요령은 이중 우선 원칙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산케이 신문은 세계사와 일본사를 통합한 필수 과목인 역사총합에서는 위안부를 다루는 비율이 많아졌다고 보도하면서 자학적인 경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정을 통과한 고교 역사 교과서 가운데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이나 위안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및 폭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모호하게 기술한 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이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일으킨 가해 행위를 희석하거나 모호하게 다룬 표현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을 진출이라고 기술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 주로는 모나미, 신성통상, 비비안 등이 있습니다. 모나미는 1967년에 설립되었고 197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습니다. 문구 사업부문, 컴퓨터 소모품 사업부문, 기타 사업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9년 3월 모나미 통합 쇼핑몰을 신규 런칭해 모나미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용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클럽 쇼핑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구매 편리성 강화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모나미 컨셉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은 1968년 설립되었으며 197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습니다. 니트 의류 수출 기업으로서 주문자 상표 부착 OEM 방식의 수출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현재 올젠, 지오지아, 엔드지, 에디션 엔드지, 탑10 등의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탑10의 경우 2012년 5월에 최고의 품질과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형 SPA 브랜드로 신규 론칭하였으며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조기 안착을 하여 2020년 12월 현재 명동점을 필두로 광복점, 동성노점 등 425개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비비안은 1957년 주식회사 남영염직이란 명칭으로 설립하였으며 197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여성용 네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여성 란제리 전문 기업으로 비비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여 여성 이너웨어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인 청도 남남유한공사는 스타킹, 카바링사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쌍방울과 주식회사 미래산업과 함께 방역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소프트웨어 총판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비스TNC의 주식 26.14%를 인수하였습니다. 이 밖에 해태제과식품, 깨끗한 나라, 배럴, 쌍방울, 모나리자, 하이트진로 등 여기서 언급하지 못한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주식 이슈와 관련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